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7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협동조합의 날입니다. 기념식도 있었는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별 수 없습니다. 작은 힘들을 모아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버티는 것이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조합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커다란 협동조합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또 그 비슷한 형태의 공동과 공유의 공동체 또는 공동 공유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 지구촌에 지금 번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가 모순과 폐해가 점점 심해져서 신자유주의에 이르렀고 그 또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데 세계 민중들은 각성해서 공유사회, 공유의 경제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렇고 주변에 이제 뭐 기업형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례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좀 쉬운 실례를 든다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네. 햇빛 나눔 사업을 하는데 10가정이 한 30만 원씩 내가지고 각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소를 조그마한 것을 설치합니다. 옥상에다가. 네. 그러면 한 집은 무료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10가정 플러스 하나니까 11가정이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갖고 하나를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또는 11가정이 다 안 모인다 하더라도 몇 개 가정이 몇만 원씩만 더 내면, 불우한 이웃을 갖다 하나 얹어가지고 태양광 발전 조합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냉장고 정도의 전기는 각 가정에서 각자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도 역시 냉장고를 전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냉장고는 또 전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1년에 그래도 한 10몇만 원씩은 내야 될걸요. 와, 예. 크네요. 가난한 가구는 예. 이것도 큰 부담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조그마한 마을에서 몇몇 가정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00만 가구가 집집마다 이렇게 발전소를 둬서 냉장고 전기를 아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핵발전소 하나를 덜 지어도 됩니다. 아, 사회 전체가 참여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이런 이득이 있는 거죠. 굉장하네요. 근데 하나 더 상상을 발휘해 보면 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 교회와 성당 같이 옥상 지붕이 넓은 기관들 또는 종교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붕에 다 얹어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회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햇빛을 통해 또 전기를 공유하고 나눔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요즘 또 주택도 공유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혼자서 사는 가구가 23% 4% 된대요. 예. 그 다음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가구를 다 합치면은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해서 방이 하나뿐인 가구도 있겠지만 빈 방이 남아있는 가정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넓은 공간을 둘만 사용하느니 그렇게 해서 집값 부담에 시달리느니 서로 모여서 공간을 함께 쓰고 나누면 어떨까? 또는 서로 모여 살면서 아이들을 서로 봐주면은 맞벌이 하기도 훨씬 낫지 않을까? 육아나 가사의 부담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네. 공유주택,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 건데 코하우징은 이제 집합 공유주택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집을 지을 때부터 함께 여러 가정이 모여서 계획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각각 쓰는 공간은 좀 줄이되 함께 여러 가정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커다란 부엌과 함께 놀 수 있는 거실, 함께 쓸 수 있는 세탁실, 손님방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정원도 함께 만들어서 같이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늘리고 각자 쓰는 공간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공유주택 중에서 집합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공유주택 재밌네요. 그러면 이 쉐어하우징, 집합 다가구 주택 이게 집 하나를 나눠 쓰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집 하나를 갖고 나눠 쓰는 거죠. 예. 여러 명이 집 하나를 빌려서 거실, 주방, 화장실은 같이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자 방으로 또 돌아가서 자기 개인 영역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번져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거나 대학가 주변에 가면 이런 거는 많습니다. 대학생들 그렇죠. 여러 명이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 전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의 갑질로부터도 좀 자유롭고 근데 또 공유주택 같은 경우는 공유 집합주택 같은 경우는 지을 때 잘만 마련하면은 1층은 세를 주고 2층, 3층을 자기들이 나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 유지비를
세를 놨으니까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프랑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독거노인이나 노부부가 외롭게 사시느니 빈방한테 대학생을 들여서 빈방에는 대학생이 살고 그럼 대학생은 학비를 갖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 수가 있고 네. 부족한 힘을 젊은이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최근에는 우버 택시 있었지 않습니까? 우버 택시.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죠. 온라인이나 앱을 기반으로 서로 연락해 가면서 네. 주택도 이런 게 생겼습니다. 주택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데 자기 집에 빈 방이 있으면은 방을 구하는 여행자한테 이걸 연결해서 와서 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어비앤비 온라인 서비스에다가 우리 집에 방이 비었다고 온라인상으로 등록을 해두면 여행자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누구든지 간에 이걸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뒤져보다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도시 어느 구역에 어느 집에 방이 비었구나 알면 그리로 찾아가서 묵는 거죠.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가진 사람과 방을 필요로 하는 여행객이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 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이제 간단히 방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예. 이 홀로 여행하는 여성들이나 그 함부로 또 접속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공인이 된 기업체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을 한다.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거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 시작 6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이용자가 4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을 이제 넘어선 거 보니까 커다란 부작용 같은 거는 사건 같은 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숙박 업계의 기업 가치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 체인에 이어서 2위입니다. 이거 맨 처음에 2008년인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실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장사를 시작한 게 처음인데 이게 몇 년 만에 이용자가 4천만 명, 7년 브랜드 만에 가치로는 그랬네요. 힐튼 호텔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숙박업계에서 엄청난 예. 거죠. 2005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시작한 홈어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199개, 100만 개가 넘는 숙박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휴양지에 별장 같은 걸 중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또 원파인스데이는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버전입니다. 상류층의 여행자들을 위해서 상류층 별장을 소개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벌써 4명의 젊은이가 설립한 건데 원파인스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 고급 주택 3천 곳이 확보돼 있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을 잠깐 방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나는 집 있고 너는 프랑스에 집이 있는데 휴가 중에 바꿔서 쓰자라고 하는 거. 네. 그 영화에 나왔죠. 로맨틱 홀리데이라는 영화에. 네. 이걸 갖다 러브 홈스왑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과 공유의 가치가 온라인 모바일 앱과 결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막 개발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부가가치를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과 공유로 돈을 꼭 번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주변에서 협동과 공유를 찾고 실천해 나가는 게 이제 새로운 창조 경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창조 경제를 살릴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원내대표를 바꿔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답답하죠. 전 세계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네, 협동과 공유 같이 살려야겠죠. 예. 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